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우리 서술형 추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5장 독점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이 독점화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독점의 두 가지 예를 들고 독점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독점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세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어떤 기업이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이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기업만 생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를 인풋, 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독점하게 되는 경우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부가 어떤 한 기업에게만 야, 너만 이거 사업할 수 있어. 사업권을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점권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너만 해.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독점권을 부여. 진입장벽을 정부가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기업 간의 경쟁을 하는데 어떤 한 기업은 뛰어난 생산 능력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인하해서 생산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도저히 저 기업과는 같이 경쟁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독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번에는요, 독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고 독점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어떤 작은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마을에 하나뿐인 우물을 소유하는 거야. 이 경우죠.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을 어떤 기업이 혼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을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것이죠.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독점적으로 팔게 됩니다. 여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긴 할 텐데 공급자는 나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네요. 자, 우리 어떤 의약 제품 같은 경우 있잖아. 의약품. 흔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정부한테 의약품 해서 심사받아서 특허를 신청해야 됩니다.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그 특허를 보고 일정 기간 그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과. 그래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회사 이런 경우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고요. 자, 생산비와 경쟁력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컴퓨터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OS를 독점적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MS사의 윈도우를 통한 OS 운영 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력이라 할 수 있고 다른 대체 가능한 운영 체제들도 있었는데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보면 자연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 경우는 뭐냐면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다리 만든다거나 이거보다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상품 같은 경우가 많은데 철도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자 이러한 자연독점 관련된 이런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 같은 경우가 거미줄 같이 이렇게 쫙 맞물려 있는 그런 산업에서 비슷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갖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세 번째 생산비 경쟁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스러운 독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뭐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과 관련한 발생 원인과 또 그에 따른 유형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자, 독점 기업은 생산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 우리가 이게 개별 기업 있잖아. 개별 기업. 개별 기업은요, 한 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을 결정합니다. 한 개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거랑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을 하나 증가시켰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게 M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산량을 하나 더 증가시켰는데 그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M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최적이죠. 만약에 MR이 MC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을 증가시키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자, MR하고 MC가 같아질 때 이때가 이제 최적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했는데 그로 인한 MR보다 MC가 더 커. 그럼 비용이 더 큰 거잖아. 그럼 이때는 내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R 이꼴 MC가 같아질 때 최적 생산을 결정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R, M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수평축이 어떤 변수인가 보면 Q가 되는 것이고 P가 되는 겁니다. 여기 MC가 되고요. 여기 MR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독점 이렇게. 자, 가격은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 설정자로 우리가 행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시장에서 이 수요 곡선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부과할 때 여기까지 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독점 가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생산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스텝 1 MR 이꼴 MC에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에서 네,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 걸 통해 가지고 스텝 2 이 Q 스타 되는 것을 디맨드 곡선에 대입을 합니다. 디맨드 곡선에 대입을 해요. 자,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대입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P 스타를 우리가 결정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실게요.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독점 기업의 생산량과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비교하여라. 자, 우리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본 것처럼 MR과 MC가 같을 때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건데 P가 MC랑 같을 때 거기서 결정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인 상황에서는요, MR과 P를 비교해 봐요. 자, 그러면 요게 MR보다 P가 더 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으면 MR 곡선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시죠. 자, 여기 MC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MC가 되고 수요 곡선 MR, 자, 여기 생산량, 여기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 = MC에서 결정되고 거기 대응되는 P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MC가 같을 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독점일 때 생산량은 요게 되고요.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은 여기야. 그러니까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소 생산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안 하는 거야. 시장이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은 MR = MC에서 결정된 다음에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시장에서, 완전 경쟁시장에서 균형점은 여기면 독점일 때 균형점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독점일 때 생산량과 총잉여 한번 비교해 보면 생산량의 차이 보시면 이렇게 과소 생산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독점 기업일 때 여기 영역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영역.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A, 여기 B, 여기 점점점점 요거까지 할게요. C, D, E, F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총 잉여 상황을 보는 건데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독점일 때 잉여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요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소비자 잉여 A, 그리고 생산자 독점 기업이죠. 잉여 어떻게 돼? 요거 B, C, D 이렇게 됩니다. B, C, D.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경쟁 시장에서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니까 A, B, E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야. A, B, E.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C, D, F. 자, 여기서 C, D,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 잉여는 독점이 되면 줄어들어 생산자 잉여는 줄지 감소할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 잉여를 보면 A, B, C, D 이게 바로 독점의 잉여야. 자, 그런데 경쟁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A, B, C, D, E, F.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두 개 차이는 어떻게 돼? 요거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이만큼 날아가는 거. 그리고 요거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날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 두 개를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그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이 F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에는 가격차별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아라. 완전 가격차별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차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의하셔야 될 게 똑같은 물건이야.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가 되는 건데 시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매량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걸 가격차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게 학생이냐 아니면 나이 드신 고령층이냐 고령층 소비자냐에 따라서 가격 할인해 주는 거 하나 있고요. 고령자에 대해서 또 관광객이냐 관광객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냐 사업차 이제 비즈니스에 가는 거 우리가 항공권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또 뭐 내 돈 갖고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싸도 간다고. 그리고 바이어를 만나려면 일정이 빠듯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더 비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소비량에 따라서 아니면 쿠폰을 부과해가지고 쿠폰을 제시해서 하나의 약간 장애물,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을 잘 모으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람, 뭐 급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또 시간의 가치가 다른 소비자들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 뭐 할인권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가격 차별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뭐 그런 경우 등록금 제도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거죠. 대량 구입 시 가격 할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수량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가격 차별의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격 차별의 유형은 1급 가격 차별이 있고 2급 가격 차별이 있고 3급 가격 차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급 가격 차별은요, 가장 강력한 가격 차별이다 해서 완전 가격 차별 이런 말을 붙여요. 저기 나와 있는 완전 가격 차별이 되는 거죠. 퍼펙트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자, 이거는요, 소비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콜라를 판다 그러면 한 방울씩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 앞에 그림 본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MC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이렇게 되고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보시면 Q고 여기가 P가 되면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있어요. 요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잉여 이렇게. 자, 독점 기업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녹색깔로 할까요? 조금 더 흐린 색깔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점 기업의 잉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완전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최대한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을 이걸 다 받아내는 거야.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과 관련한 비용을 요만큼 덜어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로 할게요. 요만큼 비용 덜어내요. 색깔이 지금 정신이 없긴 하죠. 네, 근데 뭐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 비용을 덜어내. 이렇게.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소비자 잉여를 다 가져가고 이게 전부 다 독점 기업의 잉여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경쟁 시장만큼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가격 차별은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지만, 제로이지만, 네, 이해되시죠? 독점 기업이 다 가져가요. 근데 사회적 후생 손실도 제로가 되는 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 네, 그러니까 독점적 잉여가, 독점 기업의 잉여가 아주 커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낭비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2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구간별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간별 가격 차별. 자, 1급 가격 차별을 조금 현실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이제 콜라를 팔 때 한 방울씩 다 파는 거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와는 1급과는 다르게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장, 독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을 탄력성에 의해서 가격에 민감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학생층과 고령층, 고령자 같은 경우는 뭔가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가격에 민감하겠죠.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은 가격에 덜 민감하겠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입각해서,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탄력성에 입각해서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냐면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여러분, 독점이 나쁜가요?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야. 왜 독점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독점은 그냥 기업이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혼자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도 경쟁자가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구조가 진입장벽이 있고 구조가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구조상 경쟁자가 없으니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나태해진다는 게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손실을 야기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치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몇 가지 한번 보시면, 시장 구조에 진입 장벽이 있어서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독점 시장이 나태하고 비효율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합니까? 하면은 생산량을 줄이는 거야. 과소 생산을 합니다.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을 크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높여요. 높은 가격,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가격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죠. 가격 규제를 실시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가격 자체를 MC에 일치시키는, 이 이름을 뭐라 그래? 그쵸? 한계 비용의 가격을 일치시킨다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자연 독점되는 이게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전기, 가스,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국유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니버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국민이 다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주인이 돼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건 뭐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유방임으로 놔둘 수 있어. 자유방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도 필요 없어. 야, 정부, 너 때문에 독점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너 간섭하지 마. 난 냅둬. 이렇게. 그럼 알아서 뭐 초과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부의 이런 개입들을 엔타이트러스트 해서 보통 반독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독점 아니면 독점금지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한 정책 수단의 단점은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우선 반독점법은 기업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합병 이런 거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억제해. 아니, 이게 합병을 통해서 뭔가 기술 혁신을 이뤄서 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효율성 창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연 독점 같은 경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실시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내추럴 모노폴리 되는 자연 독점 같은 경우 독점 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요거 MC 프라이싱이에요. 효율적이 되는데 효율적이나 로스가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해요.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국유화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기업 어때요? 공기업? 맞아요. 그 독점에 어떻게 보면 나태함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경우 아시겠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우리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으니까 독점의 가격 설정 방법,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 또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개입, 그로 인한 단점,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점과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